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5시 27분. 자, 9월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401.30에서 끝났습니다. 뭐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상단선이에요. 예, 이게 매도가 가능한 위치인 거죠. 그런데 후행이냐, 이게 선행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선행은 봉이 보조지표에다가 접근하는 거고, 후행은 보조지표가 봉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선행을 한다. 그러면은 시가에서 이렇게 상단선까지 맞고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후행을 한다. 그러면 이 보조지표가 이 저가에 가서 붙어야 돼요. 자, 선행을 했는지 후행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조지표가 봉에 붙었죠. 이게 후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붙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한 404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지난달 저가를 붕괴했죠. 지난달 저가를 붕괴했기 때문에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 고가 투자 심리도, 종가 투자 심리도가 모두 하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을 보겠습니다. 다음 달을 보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수 전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상단선 1, 여기가 상단선 2, 그리고 여기가 상단선 3입니다.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단선의 위치는 이번 달 저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킬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무너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고, 반대로 고가가 여기인데 이번 달 고가 아래에 상단선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선 3에서 상단선 2까지 지수가 올라오면 반대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거래량 투자 심도가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그 추이를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종가 투자 심리도는 앞으로 7개월 동안 하락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까지 계속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냥 내년 4월이 바닥인 거예요. 내년 4월이 종가 투자 심리도의 바닥입니다. 종가가 거기에 바닥이 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종가 투자 심리도상 바닥은 내년 4월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종가는 이번 달 종가보다 내년 4월 달에 종가가 낮을 확률이 높고요. 낮을 확률이 높고 7개월 동안에 이번 달 종가인 401.30보다는 낮은 종가가 한 번이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면 401.30보다 높을 때 고퍼스를 사시면 401.30보다 낮을 때 파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조 하에서는
401.30보다 높으면 굿버스를 사도 된다예요. 됐죠? 7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저가 투자 신뢰도가 하락만 하고요. 11월 달까지는 고가 투자 신뢰도가 하락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본다면 일단 올해 말까지 저가 투자 신뢰도, 그 다음에 종가 투자 신뢰도는 무조건 하락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 전략은 무조건 포기해요. 전봉 저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단 이번 달 저가가 다음 달에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없다는 거죠. 매도를 할지 말지는 두 번째 문제고 매수 전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단선의 위치는 407.35 그리고 419.7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407.35에서 419.77 그 사이에 있는 지수에 들어갔을 때 굿버스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400, 이게 얼마냐? 408.71. 이 아래는 매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에 있잖아요. 내일까지만 유효해요. 내일까지만.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매도를 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음 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아래가 이렇게 열려요. 아래가 열리는데 하단선이 없어요. 상단선은 여기 404 정도, 그 다음에 407, 그 다음에 408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올라오면 아마 407에서 408까지 407, 409, 407에서 409 사이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반면에 이번 주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도 월봉도 다음 주가 되면 이번 달 저가 방어할 생각 없고 이번 주 저가 방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고 해도 이번 주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내려가면 어쨌든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큰 반면에 다음 주가 되면 올라가면 상단선이 누르기 때문에 이제 누르기 좋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일까지는 꾹꾹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휴장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매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은 오히려 매수하기에 유리하죠. 매수하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등가로 시작하면 오늘 시가 정도, 오늘 시가 정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매수 전략은 실패하는 거죠. 자,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른다고 해서 오늘 저가가 깨지면 주봉도 동시에 망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됐을 때는 몰봉, 주봉, 일봉 밑에가 아래가 다 열리는 상황이 되고, 반면에 이제 양봉을 그려 놓으면 이제 주봉의 상단선이나 월봉의 상단선까지는 일단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일봉만 보면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해도 괜찮겠다. 자, 금요일인데 주봉은 아직도 하단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일봉도 지금 양봉을 그려놨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지금은 상승에 유리한 거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가가 붕괴되는 순간부터는 악재니까요. 매수를 해야 될 수 없는 구조니까, 그러면 내일 이제 오늘 저가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말을 뒤집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만 봤을 때 지금 상태로 그려놓은 모습만 보면 어쨌든 금요일은 한번 상승해보고 싶다라는 의지 정도는 표명을 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번 주 한 고가쯤에서 뭐 선물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곧버스를 샀거나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하락에 배팅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이건 지금은 들어갈 가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홀딩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내일까지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뭐 볼 거 없죠. 뭐 똑같아요. 네. 선물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12월 달까지는 계속 하락이 우세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 투자 심도가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봉도 다음 주면 이제 왕창 밑으로 열리죠. 지금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 전략이 유리하겠지만 다음 주가 되면 반대로 매도 전략이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일봉은 오히려 오늘 시가 정도에는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주봉이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에요. 주봉이 얼마나 끌어올릴 거냐. 그게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주봉은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끌어올리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죠. 그냥 기술적 반등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주봉과 월봉이 아래가 다 열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시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상승을 한다고 해도 410 이상으로 상승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번 달은 끝났잖아요. 이번 달은 끝났기 때문에 현물은 큰 의미가 없고요. 현물은 다 이제 털어내고, 선물만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건 885억이에요. 근데 지금 기존의 매도가 한 6천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의 흐름만 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5,989억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포지션을 바꿀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물은 뭐 이번 달에 일부 매수하긴 했지만 기존까지 상당 부분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물도 아직 수매수가 아니고 현물은 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이제 거의 35조 원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하락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방. 저는 아직도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곧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 4월까지는 거래량이 터지면 하방으로 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지금 개인이 현물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매수한 분들이 전부 다 갇혀야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야 바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오늘도 보시면 뭐 개인 사잖아요. 개인이 사는 한 바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지수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계속 개인은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지수가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